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소 여러분한테 수험적으로 방해가 되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컴마 대시 정말 안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인강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컴마 대신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설명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컴마 대시 안 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시 그렇게 쓰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자기 컴마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컴마를 이 친구가 가지고 오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컴마 뒷자리에 그냥 관계사절이 쓰일 때가 있어. 이럴 땐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려고 하면 계속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컴마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즉, which를 that으로 바꿀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더불어서 학교 선생님들의 설명 등등을 한 번에 다 박살을 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풀 때는 제 설명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도 되는 설명은 여기까지만이고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문법 문제 풀 때 참고하실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 상황에서 갑자기 좀 특이한 예문이 나왔어.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예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하고 넘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수험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을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격절입니다. 우리가 that을 사용할 수 있는 절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를 대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관계사절이 있겠고요. 관계사절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관계대 명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있죠. 두 번째 명사절이 있겠죠. 명사절이 쓰인다는 건 접속사 대신데 접속사 대시 이끌고 있는 명사절은 또 두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명사절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거? 동격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컴마 대시 안 돼라고 배울 때는 분명히 동격절도 포함해서 배우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몇 번 받고서 문법책, 시중에 있는 문법책 한 10권에서 15권 정도를 뒤져봤습니다. 그 어떤 문법책에서도 동격절, 대절이 컴마랑 같이 쓰일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다룬 책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책에서 설명을 안 한다고. 그런데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컴마 대신 안 돼, 컴마 대신 안 돼,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서는 컴마 대신 안 돼, 컴마 대신 안 돼. 이렇게 주문을 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동격절도 컴마 대수로 쓸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오케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동격절은 컴마 대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문법 문제로 내면 잘못 낸 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동격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추상명사가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대절이 나와 있는데 이 대절 뒤에 빠진 요소가 없는 절, 즉 완전한 절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흔히 동격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해석을 뭐라고 해요? 뭐뭐라는 정도의 해석을 가지게 되면서 이 추상명사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내용이 바로 동격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the story라고만 하면은 이야기지. the claim, 주장이라고만 하면은 그냥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이 뭔데? 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물어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뒤에서 덧붙여줄 때 동격 접속사 that을 덧붙여준다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라는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라는 주장,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게 동격 접속사 that이라고. 그래서 제가 방금도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야기, 그냥 주장이라고 하면 아니 그래서 무슨 이야기, 아니 그래서 무슨 주장, 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용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동격 접속사 that이라 그랬죠? 아래도 나와 있네. The belief is widespread. 믿음이 널리 퍼져 있어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아예 아무 말도 제가 안 했다고 치면 무슨 질문을 하게 되겠어요? 무슨 믿음이 퍼져 있는데? 라고 물어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쓴다고요? 뒤에 동격절을 붙여주는 거라고요. The belief that human beings live on after death in the form of spirits is widespread. 인간이란 존재는 나중에 죽어서도 영적인 형태로 쭉 살아간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막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기훈이라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있고, 이기훈이 손만 한번 뻗으면은 뭐 물이 와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로 변하더라.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인 종현이라는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런 믿음이 진짜 널리 퍼져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그 믿음의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러게 이기훈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모두가 갖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도 다시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믿음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굳이 동격절로 밝혀줄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뭐다? 비제한적 동격절이다. 그래서 앞뒤에 쉼표나 대시나 이런 것들을 박아줌으로써 동격절의 내용이 부수적이라는 것, 즉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반드시 밝혀야 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 번 더 말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밝혀주는 그런 동격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냐?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처럼 생긴 거죠. His main argument. 그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야? Scientific laws have no exceptions. 과학적인 법칙에는 예외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was considered absurd. 이상하다고 여겨졌어. 즉, 아마도 이 앞에 무슨 대화가 있었겠지. 그래서 his main argument was considered absurd. 라고만 말하더라도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아. 하지만 굳이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환기시켜주고 싶을 때 우린 뭘 사용하게 된다? 비제한적 동격절, 즉 컴마 동격절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아래에도 예문들이 있으니까 지금 영상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어이없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자, 관계사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 WH를 사용하는 것과 that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쵸? 우리가 which니, who니, where니, when이니 이런 것들 WH 형태의 의문사 같이 생긴 관계사도 쓰지만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대신 쓸 수 있는 that이라는 녀석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자, in supplementary relatives 라고 되어 있죠. supplementary, 보충적인 거잖아요. 추가적인 거잖아. 이게 바로 계속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비제한적 용법을 required,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형태로? WH 형태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strongly favored, 강하게 선호되기만 할 때가 있다. 오케이. 대다수는 WH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required or strongly favored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WH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뭐를 사용해도 된다? that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 다르게 말하면 어떤 형태가 사용 가능하다? that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언제? 계속적 용법일 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전혀 수험적이지 않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내용에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영어 문장을 독해 상황에서 봤을 때 경우의 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상 앞에서도 5분 이상을 이거 얘기하는데 썼고요. 지금도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 컴마 대 된다 그래가지고 컴마 된 맞는 거구나 하고 찍었는데 선생님이 틀렸대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니까 supplementary relatives 비제한적 용법의 관계자 절들은 whose antecedent is an adjectival phrase 형용사구, 동사구, 절 뭐가 아니라 명사구가 아니라 절이나 형용사나 동사를 선행사로 갖고 있는 비제한적 용법들은 always have a relative phrase 항상 relative phrase를 갖고 있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WH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요? which, 컴마, 앞에 보니까 arrogant, 형용사를 선행사로 갖고 있고요. redeem himself, 동사구를 선행사로 갖고 있고요. He wouldn't let us defend ourselves, 절을 선행사로 갖고 있죠. 이렇게 형용사, 동사, 절 같은 녀석들을 선행사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무조건 뭐만 사용해야 된다? WH 형태의 비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만 사용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래 보니까 where the antecedent is an NP 명사구인 경우에는 물론 WH 형태가 주로 사용되지만 but some speakers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some speakers 일부 화자들은 일부 지역의 사람들 일부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 원어민들은 do allow 실제로 사용해 뭐를 supplementary that relatives relative clause를 사용하긴 하는데 that을 사용해 어디에서?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서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컴마 that 쓰고 있고 컴마 that 쓰고 있고 컴마 that 쓰고 있고 컴마 that 쓰고 있는데 앞에 비문법적이라는 뜻의 별표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아이고 네모 한번 다시 쳐볼게요. 별표 안 된다. 그냥 지나갈게요. 별표 표시가 없어요. 즉 이거 전부 다 어떤 문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부 다 옳은 문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두는 아니고 누가? Some speakers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제를 풀 때 이런 some speakers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읽다 보면은 모두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계속적 용법인데 컴마 that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컴마 that을 항상 쓰느냐? 그건 아니고 언제만 선행사가 명사일 때에만 사용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엔 뭐일 거니까 컴마 which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되 명사구가 선행사일 때는 컴마 that이 보일 수도 있기는 하다. 물론 문법 문제 풀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풀면 안 되겠지만 이라고 하는 게 이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쭉 따라오시던 분들도 뭔가 의아하신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야? 아니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명사구가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절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뭐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랑 동사구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배우실 때에는 컴마 which가 선행사로 명사나 절만 가능하다고 했을 텐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용사나 동사나 심지어는 준동사 같은 녀석들도 전부 다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문들이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너무 예외적인 거 아닌가요? 예외적이지 않고요. 실제 편입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문으로 내고 있고요. 다수의 문법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질문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 정규 선생님들, 학원 강사님들한테서도 질문을 받게 되는데 물론 제가 그분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문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분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 꼭 공부하는 앤드루 레드포드의 Transformational Grammar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통 TG라고 줄여 말하지 않고 트포라고 줄여 말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프로 VP라는 이름으로 대동사구라는
라는 이름으로 위치를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동사를 선행사로 받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구 선생님, 영어 통사론이나 교사를 위한 영문법 같은 책을 집필하셔가지고 많은 임고생들이 보고 있는, 많은 영어 전공자들이 보고 있는 정태구 선생님의 교사를 위한 영문법에서도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고요. 고전적으로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읽고 계신 박만상 선생님의 영어 교사를 위한 고급 영문법, 영고영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것들을 전부 다 예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끔 이렇게 원서 내용들 들먹이면은 일부 화자들이 쓰는 걸 너무 범용화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지적을 받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부 원서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저도 영상을 찍을 때 일부 원서에서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하더라라고 저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조금 범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가지 상식을 박살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 찍을 때 했던 것들인데 어떤 상식을 박살냈느냐? 첫 번째, 동격절도 컴마 다음에 사용될 수가 있다. 이거는 다른 문법책들에서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문법책이 없기 때문에 정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두 번째, 컴마 비제한적, 계속적, 관계사절도 사용이 되기는 하더라. 언제만 앞에 선행사가 명사구일 때만.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some speakers들이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정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법 문제 풀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고 독해 상황에서만 컴마 댓 관계사절이 보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잘못 설명한 내용이 있거나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린 게 있거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